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우울증, 수면장애 병력자가 자택 옥상에서 목을 맨 경우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하였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로 감정되었다면 자살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23나 10367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06년경 즈음부터 이혼한 모친과 누나, 남동생과 함께 거주하였으며 고등학교를 중퇴한 후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망인은 2016년경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다리 위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다가 경찰에 신고된 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뛰어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망인은 2018년 8월 17일 우울증으로 서울 금천구에 있는 F의원에서 우울증 및 수면장애 등이 심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상태라는 진단과 함께 파록세틴, 트라조돈, 졸피신정 등 약물 처방을 받았습니다. 망인은 2018년 9월경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와 헤어지자 우울감이 들어 퇴근 후 집에 들어와 혼자서 소주 한두 병을 마시는 날이 많았습니다. 망인은 2018년 11월 10일 새벽 2시경 친구들과 카톡방에 약을 먹고 죽겠다면서 정신과 약 6봉지를 한꺼번에 먹고 사진을 찍어 올리자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원고가 망인을 데리고 위 금천구에 있는 지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하였습니다. 당시 정신과 진료를 권유받았으나 망인이 이를 거부하였고 망인이 2018년 12월 14일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와 남동생에게 어머니의 카드를 달라고 시비를 걸다가 몸싸움이 있었고 서울 구로구에 있는 H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병원에서 최근 우울감, 자살사고에 대하여 입원 치료를 권유하였으나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의사는 금주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교육하고 증상 악화 시 응급실로 내원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망인은 2019년 7월 26일경 당시 사귀던 여자친구가 임신 중이었는데 여자친구의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고 그즈음 산부인과에서 낙태 동의서에 사인을 하고 돌아온 후 매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원고는 2019년 7월 30일 21시 21분경 주거지 옥상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계단 난간에 망인이 고무호스를 이용하여 올가미를 만들어 목을 매 사망하여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사망 현장에는 맥주병 2병과 소주 1병이 발견되었는데 그중 맥주병 1병은 마신 상태였습니다. 망인의 휴대전화에서 2019년 7월 25일 스스로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발견되었는데 과거에 자살을 시도하였다는 내용,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과학수사대에서 작성한 검시 결과서에는 외인사 자살로 추정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주요 우울 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하여는 이미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망인이 주요 우울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판단,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우울증 및 충동적 행동의 발현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목을 매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심 법원의 제2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 초탁 결과에서는 망인은 2016년경 초진평가 시부터 우울감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고 2018년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우울감이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며 2019년 7월에 이르기까지 우울감, 자살 사고가 계속되고 있었고 망인은 충동적인 성격의 사람으로 사망일인 2019년 7월 30일경에도 우울 증상과 자살 사고가 있었으며 이러한 불안정한 상태에서 술을 마신 후 충동성이 강화되어 자살에 이르렀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적어도 망인은 우울증, 충동성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는 상태였고 그러한 상태가 망인의 자살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망인은 2016년경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다리 위에 올라가 뛰어내리겠다고 하였고 2018년 9월경 여자친구와 또다시 헤어진 뒤 2018년 11월 10일 정신과 약 6봉지를 한꺼번에 먹는 방법으로 자살을 시도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망인의 자살 사고는 이를 직접 실행에 옮길 정도로 중한 정도였습니다. 망인은 2018년 8월 17일경, 2018년 11월 10일경, 2018년 12월 14일경 각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였고 망인이 지속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지 않기는 하였으나 각 병원의 전문의들은 망인이 증상이 심하여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거나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정신과적 추가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고 금주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교육하고 증상 악화 시 응급실로 내원할 것을 고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각 병원 전문의들의 판단에 비추어 망인이 정신과적 치료를 거부한 것을 근거로 망인이 우울증이나 자살 사고의 우려가 없다거나 그 정도가 가벼웠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이 사망일로부터 약 5일 전에 스스로에게 보내는 카카오톡 메시지에는 우울감이 상당하다. 언제부터 우울증이 시작되었는지 나도 모르겠다. 날이 갈수록 극단적인 생각이 더해져만 가고 죽고 싶다는 생각은 커져만 간다. 어제는 우울함에 빠져 있었고 오늘은 자살 생각에 빠져 있다. 위로해 주는 사람들에게 고맙다고 생각은 하는데 위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버텨야 하는 건 결국 내 자신이기 때문에 버티자. 그럼 좋은 날이 오겠지 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위 카카오톡 메시지의 내용은 유설하거나 자살을 인식하면서 미리 예고한 내용이라고 보이지 않고 오히려 위 기재상 우울감이나 자살 사고가 있음이 확인됩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외부적인 스트레스와 중요한 대상의 상실이 우울 증상, 특히 우울감을 급격히 악화시킬 수 있고 자살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망인은 사망 며칠 전 여자친구 부모님의 반대로 여자친구와 결별하였고 여자친구가 낙태를 한다고 해서 병원을 찾아가 낙태 동의서를 작성하였으며 사망 당시 망인의 방에서 여자친구의 명의의 산모 수첩이 발견되었고 망인이 사망 당일 여자친구에게 보이스톡을 걸었던 점 등까지 보태어 보면 망인은 사망 며칠 전 우울감을 급격히 악화시키고 자살을 촉진할 수 있는 요인인 중요한 대상의 상실을 경험 중이었습니다. 진료기록 감정 결과에 의하면 충동성은 우울증을 진단할 때 고려하는 진단 기준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살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소이고 성격적 특징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으며 충동성이 높을 경우 자살 및 자해의 위험이 높습니다. 망인은 기본적으로 충동적이고 불안정한 감정 상태의 사람이었고 망인은 사망 전 맥주 한 병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망인이 사망 전 여자친구의 복중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본 것으로 보이는 등 망인이 충동적으로 행동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정황이 다수 있습니다. 망인이 사망 당일 오전 8시까지 근무하였으나 사망 시각은 저녁 8시여서 시간적 간격이 어느 정도 있는 점,
망인은 망인이 거주하던 주택 옥상에서 3층으로 내려오는 계단 난간에 호스를 이용하여 목을 메어 사망하였는데 망인이 호스 등을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데다가 설령 위와 같은 자살 방법을 충동적인 것으로 볼 수 없더라도 망인이 자유로운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그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특정 시점에서의 행위를 들어 그 상황을 섣불리 평가하여서는 안 된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 바와 같은 망인의 상태에 비추어 자살 방법은 망인이 자유로운 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도 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망인이 사망당일 오전까지 근무하였다거나 목을 메어 사망하였다는 사정이 망인이 우울증과 자살사고, 충동성이 있었음에도 합리적인 사리 분별이 가능하였다는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의료심사 회신서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진료기록 등에서 정신병 증상, 치매, 약물 중독 등의 소견을 찾을 수 없고 사고 직전까지 규칙적으로 편의점 알바를 하여 왔고 자살 성공을 위해 가족이 없는 시각에 치명적 방법으로 자살 기도를 하였다고 추정되고 사고 당시 심신상실에 해당하는 약물 중독 상태였다는 객관적 근거가 없음을 근거로 사망 당시 망인이 판단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고 단언하기에 무리라 사료된다는 판단을 한 기재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단에는 망인의 사망 당시 음주 여부나 자살의 위험을 예측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인 망인의 충동성이나 평소 불안정한 상태 등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